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윤정욱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오늘 할 교육은 한국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 이제 자살 예방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대 이제 사망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와 이제 자살 사망자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도 많은 거 아시죠? 이제 실제로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도에 3,781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자살자는 13,670명 정도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니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6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루에 37.5명이 이제 자살을 한다고 하고 1시간에 1.6명이 이제 자살로 하고 있다고 하니 자살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을 예방하고자 저희가 이제 하는 교육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생명지킴이가 되시는데, 생명지킴이라 하면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무슨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고 신호 인식하기, 자살 생각 확인하기, 전문 서비스 연결하기, 요 이제 세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이제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92%가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21%만 이제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하니 많은 신호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신호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자살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자살 사고가 구체적으로 이제 되면 자살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자살 계획이 자살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시기는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은 먼저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 신호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말적 신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평소에 잘 얘기하지 않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자살 등의 말을 좀 자주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이제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아,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 요즘 식욕이 없어 등의 이제 신체적 불편함과 자기 비하적 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 등의 이제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자살에 대한 뭐 수단을 검색하거나 혹은 SNS 등의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제 자살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던가 등의 이제 언어적 신호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 때 행동적 신호가 있습니다. 행동적 신호라 하면 말 그대로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어서 자회 행동이나 혹은 술, 약물을 이제 남용하는 행동, 그리고 공격적이나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삶을 정리하는 행동을 또 보인다고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거나 본인이 아끼던 물건을 남에게 나눠주거나 하는 이런 이제 삶을 정리하는 행동과 우울 관련된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 식사 상태가 이제 변하거나, 과수면하거나 이제 수면을 못하거나, 혹은 과식을 하거나 아예 밥을 못 먹는 등의 이제 식사 수면 변화가 있고, 무기력함, 대인 기피, 흥미 상실 등의 이제 우울 관련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 방법을 찾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죽음에 관련된 뭐 책이나 시, 음악 등을 이제 몰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상황적 신호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첫째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직업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이제 가족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이제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호를 발견했을 때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금 돌려 물어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묻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살에 대해서 이제 직접 묻기라고 하는데,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식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자살을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제 돌려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언급이 자살 위험성을 높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대화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돌려 말하기보다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자살을 준비하고 있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조금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로 가지고 뭐 그러니까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말고 좀 많이 들어주는 형식으로 얘기를 조금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살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시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듣는 법은 이제 무엇이 있냐 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주변이 조용하고 말을 조금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이제 조금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 판단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의 얘기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공감적인 듣기를 해야 됩니다. 공감적인 듣기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는 등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온화한 태도고 충분히 듣고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말고 이제 다 들은 후에 이제 말을 하는 등의 모습이 공감적 듣기라고 합니다. 언어적 공감에는 이제 짐자 힘들었겠다.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혹은 다른 힘든 것도 있는 거야.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등의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이제 말을 좀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고 싶다는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본인을 도와달라, 본인은 살고 싶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듣고 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 살아가는 힘이라 해서 뭐 거창하거나 뭐 희양찬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가족 관계나 뭐 배우자, 연인, 뭐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 취미, 공부 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타적으로 뭐 종교, 가치관, 신념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고 들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살 신호를 발견하고 자살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살 위험성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자살 계획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살 사고는 누구나 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살 사고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혹시 자살 생각하고 있어? 혹은 너 혹시 자살 계획을 세워둔 게 있어? 등의 이제 자살 계획을 확인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전 자살 시도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자살 시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도 같은 경우 보다 더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제 자살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자살 계획과 이전 자살 시도 유무를 이제 확인한 후, 그다음 이제 안전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사람이
자살 계획이 있고 자살 이제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도구를 조금 이제 해소를 하고 혼자 놔두기보다는 같이 이제 조금 있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사용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이제 좀 도와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과나 혹은 이제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이제 자살 예방 전화 1393이 있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그다음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화 1388, 그다음 이제 한국생명의 전화 1588-9191 번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각 지역마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 예방센터도 있고 또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있겠죠. 정신건강의학과와 이제 응급의학과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가족이나 친구, 동료, 혹은 이제 뭐 시청,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찰서, 소방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자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조금 자살을 생각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